제일 많은 고민이 아이와 사이가 안 좋아졌다. 특히 수학 때문에. 게임이나 유튜브 보는 것은 너무 좋아한다. 이러한 흥미가 수학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럼 실제로 수학에 중독이 될 수 있냐? 정답은 중독이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게임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느냐? 이것들은 우리 뇌의 발달 과정과 굉장히 영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놀면서 수학 만점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똑똑해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이제 강연을 나가잖아요. 강연을 하다 보면은 많은 질문들이 오는데 거기에서 심각한 고민 중에 제일 많은 고민이 아이와 사이가 안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특히 수학 때문에. 엄마가 이제 수학 공부를 시키는데 아이가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수학을 안 하고 있어. 공부를 시켰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혼내면은 또 아이와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아이와 대화 자체가 안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지. 근데 이제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아이도 싫어하고 나도 힘들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수학을 시켜야 되나? 이런 자괴감까지 이제 든다는 거죠. 나도 딸을 키워봐서 이제 경험해서 아는 것은 아이들은 엄마 아빠한테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 그리고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는 말을 듣기도 싫어할 뿐더러 이 엄마 아빠의 롤이라는 게 사랑을 주고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롤로 세팅이 된 거야. 엄마 아빠가 공부를 시키면은 아이가 받아들이지도 않고 결국은 사이가 안 좋아진다. 근데 이제 그 학부모들한테 뭘 좋아해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게임이나 유튜브 보는 것은 너무 좋아한다. 이거. 그런 거는 하지 말라고 해도 막 밥 먹는 것도 안 먹고 할 정도로 너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좀 얻을 게 있다는 거지. 힌트를. 왜 아이들은 게임이나 그런 동영상에 중독이 되는가? 왜 하지 말라고도 하냐? 이거. 제가 보기에는 한 3가지 정도를 짚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게임이 내가 액션을 취하면 리액션이 나오고 막 움직이는 화려한 영상 속에서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각화에 대한 매력을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게임을 하게 되면은 항상 아이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자기가 예측을 했을 때, 맞았을 때의 희열,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끊임없는 예측, 그 예측을 하려고 이제 배우기까지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3번째인데, 게임을 하면은 리워드가 나와. 포인트가 나오고 아이템이 생기고, 그래서 그걸 많이 모으려고 하는 도전의식이 생기는 거야. 처음은 사실 어렵지. 어떤 리워드를 받으려면 어려워. 어려운데 이 리워드에 대한 효과를 한번 맛보면 어려운 것도 이제 깨야겠다. 어떤 식으로 해든 깨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은 그 노력 자체가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게임에 중독하는 이유? 첫째, 시각적 효과로부터 얻는 재미 요소. 둘째,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갖는 성취감. 셋째, reinforcement learning. 리워드를 통한 자기의 학습이 습관화된다는 것. 자신감, 도전의식. 이런 게 복합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3가지 이유가 우리가 게임에서 보는 건데, 이러한 흥미가 수학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수학의 재미를 느끼고 성취감이 생기고 도전의식이 생겨서 수학에 중독이 된다는 거지. 그럼 실제로 수학에 중독이 될 수 있냐? 이게 이제 진짜 큰 퀘스천이지. 정답은 중독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왜 중독을 못 시켰느냐? 처음 수학을 접하게 될 때 잘못된 방법으로 수학이 어린 우리 아이에게 다가왔다는 거지. 그래서 그 제일 처음 중독이 될 수 있는 그 방향성,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자. 수학이 처음 접할 때
4살, 5살 때까지는 재밌어요. 엘리베이터 갈 때 누가 숫자 누르면 누르고 싶어 하고, 아파트 찾을 때 동수 볼 때 거기 숫자 써 있으면 우리 집은 저기야 라고 하고 싶어 하고, 수에 대한 호기심이 무럭무럭 자라나는데, 어떻게 하면 게임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느냐. 이것들은 이 우리 뇌의 발달 과정과 굉장히 영향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이제 뇌의 발전 단계를 보면은 0세에서 2세 정도까지는 이 계속해서 늘어나. 세포 수도 늘어나고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 그 연결 구조, 시냅시스들이 엄청 자라나고 구조가 커져. 그리고 나서 3세부터 시작해 3, 4세부터 뭐가 하냐면 정리가 되기 시작해. 활성화되는 부분은 커진다는 거고 안 쓰는 부분은 퇴화가 되기 시작해. 근데 이 활성화와 퇴화를 시켜야 할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게 6세, 7세, 8세 이때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마주치는 모든 문제 해결 능력, 이 문제 해결 능력에 관한 그 뇌가,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잘못하면은 잘못된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어야 할 부분이 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수학에서 어떤 때 뇌 구조를 망가뜨리냐 이거죠. 그게 뭐냐면은 외우는 거예요. 외우면은 창의적으로 다른 생각을 해서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생각의 연결고리들이 퇴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우는 거에 적응이 돼버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수를 알려주는데 이제 손가락을 사용해서 수를 알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수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쭉 세는 걸로 세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순차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을 세는 것은 일단 1차원적인 거고 여기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얻어내야 되는데 얻는 힘을 방해를 해요. 둘째, 이것은 암기하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국사 시간에 태정태세 분단세 이거 쭉 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순종 다음이 누구냐 물어보면 똑같이 태정태세 분단세인데 쭉 해보면은 저 끝에 있어요. 제일 끝에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것도 모르고 우리가 태정태세 분단세를 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명종 뒤에 누구냐면 또다시 태정태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것을 우리가 가르치냐. 그런데 이게 어린 아이들한테는 재미가 없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수학을 싫어한다.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재미없어 한다는 것은 뇌 구조를 망치고 있다라는 거하고 일맥상통한 거예요. 창의력과 상상력을 죽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 그 뇌에 활성화되어야 할 부분, 창의력 부분, 상상력 부분, 이러한 것들이 커져 나가야 문제 해결 능력이 커지는데 이것들을 다 죽이고 겨우 외우는 거, 이 자체가 습관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태초부터 사람이 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발전한 뇌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고 또는 재밌게 해결해 나갈까, 그런 능력이 사람 뇌 구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뇌를 우리가 발전시켜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제 항상 깨봉에서 아이가 수학을 배우는 방법이 첫째는 재밌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주얼라이저가 돼서 형상화된 그림이 있고 시각적 효과가 풍부하고, 둘째는 내가 배운 것이 바로 써먹을 수 있어야 돼. 생활에서 리워드가 나오는 거지. 내가 이걸 딱 말을 하면 엄마 아빠가 너 어떻게 그렇게 알았어? 이러한 리워드가 나올 수 있도록 실생활에서 응용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쫙 수학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알려주면 10개를 아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거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을 해주면은 수학 처음 배우면 더하기부터 나오잖아. 그러면 7 더하기 6을 한다. 이 7 더하기 6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아까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세고 여기서부터 다시 하나, 둘, 셋, 뭐 손가락도 없지만 이렇게 넷, 다섯, 여섯 해가지고
아, 13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지. 수를 볼 때는 빨리 나눠서 작은 수로 쉽게 보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지. 7이라는 것은 한 손에다가 두 개가 더 있는 거고, 6이라는 것은 한 손에다가 하나가 더 있는 거지. 그러면은 7 더하기 6을 하면은 두 손에다가 두 개 하나가 있는 거지. 이게 몇 개니? 그러면 즉시 이게 10. 그 위에 두 개 하나 합치면 3이라는 거예요. 13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빠른 방법 아니겠어?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7 더하기 6이라는 것이 2 더하기 1과 같은 문제라는 거죠. 문제 하나를 풀더라도 풀면서 확신이 든다는 거예요. 실수가 개입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수학에는 실수라는 것이 개입될 수 없게 그런 확신에 찬 풀이 방법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더하기를 이렇게 쉽게 했는데 곱하기는 어떻게 될까? 곱하기도 물론 쉽겠지. 깨봉에서 곱하기를 가르쳐 줄 때 곱하기는 직사각형 이렇게 말을 하죠. 왜냐? 곱하기라는 것은 복제잖아요. 복제. 같은 것을 여러 번 복제를 하니까 직사각형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8 곱하기 8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 가로 세로가 똑같으니까 정사각형이 생각이 나겠고, 우리가 10이 몇 개고 1이 몇 개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그걸 이렇게 움직이면은 자연스럽게 풀린다는 거죠.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움직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확신에 찬 답이, 실수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외우지 않고. 더욱이 이러한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이것들을 발전시켜서 큰 수 곱셈을 하거나 중학교에 가서 인수분해, 뭐 곱셈 공식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가 가지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힘이 진짜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배우면은 선순환 효과에 들어가는 거야.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분수 또는 레이쇼, 제곱 2차 방정식까지 언니 오빠가 푸는 문제를 스스로 풀었다는 거야. 신박하게. 너무 신기하잖아. 그걸 선생님이 칭찬을 하든 엄마 아빠가 칭찬을 하면은 그때 받은 칭찬은 정말 엄청난 리워드지. 그 다음부터는 어떤 문제를 보고 내가 이걸 알아야겠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런데 그냥 책에 나온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더 쉽고 빠르고 재미있는 방법이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서 그 식으로 배우는 거지. 그러면 또 칭찬을 받는 거. 그래서 이 도전의식 자체가 나에게 습관이 된 거지. 그럼 그때는 이제 이미 수학에 중독이 든 거지,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도 어떤 학부모님들이 꼭 질문을 해요. 죽으라고 외워서 대학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교육이라는 것은 똑똑한 사람을 만드는 게 목표지 대학을 가는 게 목표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거꾸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게 대학에 집착을 하느냐. 대학을 들어가면 그 아이가, 우리 아이가 행복하냐 이거예요. 우리 아이가 사회에서 인정받는 인재가 되느냐 이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착해야 할 것은 우리 아이의 행복인데, 그 아이의 행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똑똑해지고 남한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인재가 되는 게 진짜 행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해야 할 건 뭐냐면 아이가 똑똑해지게 하는데 집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절로 좋은 대학 가겠죠. 그렇게 하루에 막 수시간씩 앉아서 암기하고 문제 풀고 하지 않아도 좋은 대학을 가겠지.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놀면서 수학 만점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똑똑해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6 더하기 7 이러한 간단한 것조차 쉽고 스마트하게 풀 수 있는 똑똑함, 그걸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